빨간 지붕에 동화 속에서나 볼 법한 성과 건축물로 가득한 로맨틱한 여행지. 안전한 데다가 물가도 저렴해 유럽임에도 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곳. 대한항공은 물론 아시아나항공 직항까지 생기면서 매일마다 갈 수 있는 곳. 체코 여행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또떠남이 각 잡고 정리한 체코 여행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또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제가 의외로 유럽 여행을 많이 한 편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곳을 2번 이상 방문한 곳이 딱 2군데가 있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체코 프라하입니다. 체코가 또떠남의 또 간 집, 아니 또 간 나라가 된 이유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너무 예쁩니다. 빨간색 지붕이 특징인 프라하의 도시 풍경, 그리고 동화 속 공주님이 살 것 같은 프라하 성과 로맨틱한 불타바강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동화에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유럽 도시를 프라하에서 만날 수 있죠. 특히 프라하는 보통의 평지에 있는 유럽 도시와 달리 곳곳에 언덕이 있고 그 위에 성도 있고 중간중간 예쁜 정원이 자리하고 있어서 유럽 도시 중에서도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화적으로도 즐길 거리가 많은데요. 유명한 작가 프란츠 카프카가 프라하에서 태어나 집필을 했고요. 아르누브를 대표하는 체코의 화가 알폰스 무아, 아름다운 크리스탈과 유리 또한 체코 여행 중 꼭 챙겨봐야 할 것들입니다. 이외에 보헤미안 스피릿이라고도 불리는 자유분방한 특유의 분위기 또한 다른 유럽에서는 느낄 수 없는 체코 프라하만의 독특한 모습이죠. 둘째, 근데 여행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무엇보다 프라하는 유럽 대도시 중 보기 드물게 치안이 좋아서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마음 편하게 여행할 수 있고요. 깔끔한 호텔도 많고 무엇보다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는 트램이나 버스, 지하철 덕분에 뚜벅이 여행객들도 마음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입니다. 셋째,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수도 프라하에서 번성하던 유럽의 고전적인 도시의 매력을 엿봤다면 교외로 나가면 한적한 시골 마을이나 믿을 수 없는 꽃밭도 볼 수 있고요. 두어 시간 차나 기차로 이동하여 모라비아 지역으로 이동하면 판타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중세시대 성이나 거대한 와이너리도 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이나 열기구, 하이킹까지 다양한 액티비티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죠. 액티비티 가격이 합리적인 이유, 넷째, 여행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체코는 다른 유럽에 비해 물가가 착해서 한국인들 사이에서 한 달 살기 성지로도 유행했던 곳입니다. 다섯째, 체코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맥주와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께 체코는 천국과도 같습니다. 필스너의 본고장인 필젠이 체코에 있고요. 굳이 필스너가 아니어도 체코 어딜 가든 지역 맥주의 퀄리티는 정말 넘사벽입니다. 게다가 생산량이 많지 않아 체코 내부에서 모두 소비된다는 체코 와인도 체코에서만 드셔보실 수 있으니 와인 좋아하신다면 꼭 드셔보셔야 하죠. 거기에 체코 족발 콜레뇨, 체코 육회 타르타르, 체코찌개 굴라시 등 맛있는 체코 음식들도 빼놓을 수 없는데 막상 먹어보면 은근 우리나라 음식과 닮은 점이 많아 신기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언제든지 큰 준비 없이 마음 편하게 떠나기 좋아서 체코와 프라하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그럼 체코 여행 떠나기 전 체코가 어떤 곳인지 먼저 간략히 알아보실까요? 체코는 남한 면적의 80% 넓이로 중앙 유럽에 위치한 국가인데요. 지도를 보면 정말 유럽의 정중앙에 있죠. 그만큼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이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등과 인접하여 보통 체코만 보고 오기도 하지만 주변 국가 한두 개를 묶어서 같이 보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체코의 인구는 약 1100만 명, 그중 10%가 넘는 130만 명이 프라하에 살고 있는데요. 언어는 체코어를 쓰지만 관광업이 워낙 발달한 곳이다 보니 영어가 쉽게 통하고요. 통화는 코로나라고 불리는 고유화폐를 쓰는데 한국에서 환전을 해가는 것보다 유로나 달러를 챙겨가서 현지에서 환전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다만 상점이나 레스토랑, 심지어 대중교통에서도 카드 사용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들고 가서 사용하고 소액만 환전하시는 것을 추천! 콘센트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콘센트를 사용하니 너무 편합니다. 체코 여행은 며칠 정도 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일정은 6박 8일 일정이고요. 연차 5개 쓰고 양쪽에 주말 2개 붙이면 딱 다녀오기 좋습니다. 물론 연차 몇 개 더 써서 여유있게 둘러보시거나 오스트리아나 헝가리와 같은 이웃나라 함께 둘러보시는 것도 좋죠. 체코 프라하까지 직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매주 4회 가장 최신 기종인 보잉 787 10기종을 투입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주 3회 역시 가장 최신 기종인 A350-900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직항은 갈 때 13시간, 올 때 11시간 조금 넘게 걸리고요. 경유편을 이용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호텔의 경우 구시가지 불타바강 주변에 위치한 호텔이 전망도 좋고 위치도 좋은 편인데요. 도시에 위치한 호텔이지만 낭만적인 강과 언덕, 프라하성까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은 입지이죠. 꼭 불타바강 주변이 아니어도 구시가지 주변은 어디든 접근성이 좋아 호텔 잡기 가장 좋습니다. 너무 복잡한 것이 싫다면 강 건너 레서타운 또한 프라하성과 가까워서 좋고요.
고급 호텔을 찾으신다면 포시즌스 프라하 무조건 추천드리고, 만다린 오리엔탈이나 최근 오픈한 W 프라하, 안다즈 프라하 등도 굉장히 훌륭하니 여유되시면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프라하 여행하실 때 꼭 챙겨보시면 좋은 게 프라하 비지터스 패스인데요. 프라하의 주요 랜드마크 입장권은 물론 트램, 버스, 지하철까지 프라하 여행에 필요한 대중교통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프라하 비지터스 패스 하나면 프라하 여행이 굉장히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도 있어서 따로 실물카드 없이도 이용 가능해 똑똑하게 프라하 여행하는데 필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6박 8일 여정에 맞추어 제가 일정 짜드릴 건데요. 첫날엔 아침 일찍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13시간 걸려 체코에 짠 도착하면 오후 3시가 되고요. 입국해서 시내까지 가면 오후 5시 정도가 됩니다. 공항에서 시내 이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50분 정도, 택시를 이동하면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대중교통 이용하실 땐 시내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 탑승하시거나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여 호텔까지 가시면 됩니다. 프라하 비지터 패스 이용하시는 분들께선 공항에서 픽업하면 대중교통이 모두 무료이니 참고하시고요. 택시는 우버와 볼트가 둘 다 이용 가능하니 한국에서 앱 설치하고 카드 등록까지 하고 가면 좋습니다. 이왕 대중교통 이야기가 나온 거, 프라하 여행할 때 이용할 교통수단 정리해볼까요? 프라하는 지하철, 버스, 트램 등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충분히 여행이 가능한데요. 지하철은 노선이 3개밖에 없어서 크게 헷갈릴 게 없고요. 따로 개찰구가 없는데 대신 검표 시 표가 없으면 1,500코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9만원 넘게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건 에스컬레이터가 겁나 빠릅니다. 성격 급한 저 같은 사람한텐 쾌감이 느껴지는 속도인데 처음 이용하실 때 놀라지 마시고요. 트램과 버스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땅 위를 달리는 열차 느낌이 트램, 버스는 그냥 버스입니다. 버스와 트램은 그림으로 정류장이 구분되니 참고하시고요. 종이 티켓을 구매하셨다면 탑승 직후 검표를 하셔야 하고, 프라하 비지터 패스와 같은 패스 이용자는 그냥 패스만 소지한 채 탑승하시면 됩니다. 지하철과 같이 별도 검표가 없고 불시 검문하는 시스템이며 내릴 때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리니 잊지 마세요. 트램 중에서는 42번 트램이 옛 느낌이 나는 빈티지 트램이고 주요 여행지를 모두 지나가기 때문에 한 번쯤 탑승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시 본격 첫째 날 일정으로 돌아가 볼까요? 첫날은 시차 때문에 엄청 피곤하실 테니 체크인하고 저녁 먹고 가볍게 산책 정도 하시고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격 여행은 둘째 날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날엔 본격 프라하 랜드마크를 둘러볼 건데요. 불타바강 건너편 프라하성과 레서타운을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먼저 볼 프라하성은 프라하 여행의 메인 중의 메인인데요.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걸어 올라가면 상당히 힘들고요. 트램을 타고 프라하성 북쪽 스트라호프 수도원 근처에 내려 멀리서 경치를 보면서 내려오시면 좋습니다. 중간에 조금 힘드시면 새소리 지저귀는 목가적인 카페도 있으니 들러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프라하성 초입에 있는 스타벅스를 들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타벅스의 이름을 올리는 전망이 정말 예쁜 스타벅스이죠. 식사를 하시고 싶다면 근처의 체코 식당인 쿠친 또한 전망이 정말 아름다우니 들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프라하성에 도착하면 티켓을 구매하셔야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구매하셔도 좋지만 프라하 비지터 패스가 있으면 프라하성 티켓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티켓을 가지고 성 비투스 대성당, 황금소로, 구황궁 등 총 4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프라하성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고딕 양식의 성 비투스 대성당인데요.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와 역시 화려한 체코 왕들의 묘를 볼 수 있습니다. 대성당 종탑도 직접 올라가 볼 수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직접 올라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287개의 계단을 일단 걸어 올라가면 후회하지 않을 풍경이 펼쳐지죠. 단 꽤나 힘들다는 건 감안하시고요. 프라하성 안에 있는 로코비츠 성의 경우 역시 프라하 비지터 패스로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데 로코비츠 가문이 수집한 다양한 미술 작품과 그릇 등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프라하 시내가 기가 막힙니다. 뷰 좋은 발코니에서 인생샷 남기고 싶은 분들께선 가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프라하성을 나오게 되면 예쁜 정원 2군데를 만나게 되는데요. 프라하성에 딸린 로열 가든이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발티슈타인 정원이 있습니다. 발티슈타인 정원은 보통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프라하에서 정말 좋아하는 정원 중 하나입니다. 푸른 호수와 잘 가꿔진 수목, 현재 체코 상원 건물로 사용 중인 발티슈타인 궁전이 정말 멋지네요. 오후 일정은 레서타운을 둘러보시면 되는데 발티슈타인 정원에서 도보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까를교 건너편의 레서타운의 경우 늘 북적북적 관광객이 붐비는 곳인데요. 근처 상점을 둘러보며 기념품도 사고 구경도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곳은 슈렉에 나오는 쿠키를 살 수 있는 쿠키 가게 페레니코 비바나책. 체코가 비누, 샴푸, 바디용품 등 화장품이 유명한데 체코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누팍투라,
프라하 초콜릿과 초콜릿 맥주를 먹을 수 있는 프라하 초콜릿 팩토리 스토어가 있고요. 과거 공산국가였던 체코 정권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 레논 벽도 꼭 들러야 하는 곳입니다. 레서타운에서 식사를 하신다면 가격은 좀 나가지만 뷰가 정말 좋은 세 곳을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아리아 호텔의 코다의 경우 식당 자체는 지상층에 있지만 레스토랑을 이용하면 올라갈 수 있는 테라스에서는 프라하 특유의 붉은 지붕이 둘러싼 풍경에서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레서타운까지 둘러보시고 프라하 성만큼이나 프라하의 대표 랜드마크인 까를교를 건너면서 하루 마무리하시면 되는데요. 1357년 체코의 군주이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까를 4세 때 지은 정말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교강 양쪽에 있는 30개의 성인 조각상을 보는 재미가 있는데 정말 언제 가도 여행자들로 바글바글한 곳입니다. 사진 찍고 싶으면 아침 일찍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프라하 성 쪽 다리 입구에 있는 탑에 올라가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면 카를교와 프라하 구시가지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보이죠. 셋째 날은 구시가지를 둘러보는 일정인데요. 프라하 성 반대편의 구시가지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는 천문시계입니다.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매 정시마다 천문시계 퍼포먼스가 진행되는데요. 죽음의 애고를 종을 울리면 12명의 사도 조각상이 하나씩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황금 수탉이 울면서 창문이 닫히면 시계탑에 종이 울리게 됩니다. 이걸 보려고 매 정시마다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데요. 최소 10분 전에는 자리를 잡으시는 게 좋고 생각보다 양 옆쪽에는 잘 안 보이니 무조건 정면을 사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문시계 옆쪽에는 구시가지 광장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엔 이곳에 엄청 큰 시장이 열리기도 합니다. 또한 프라하시 관광청에서 운영하는 공식 프라하 기념품 샵이 있는데 현지 디자이너들이 직접 참여한 품질 좋은 기념품들이 많고 이 샵도 운영 중이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구시가지 광장을 중심으로 틴 성모 마리아 교회, 앙증맞게 매달려 있는 메달린 지그문트 프로이트 동상, 과거 프라하의 메인 성문이었던 화약탑 등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미술이나 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경우 블랙마돈나의 집이나 최근 문을 연 무화박물관도 꼭 둘러보시면 좋죠. 불타바강 쪽으로 이동하면 클레멘티눔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중 하나인 클레멘티눔 도서관을 보실 수 있고요. 바로 그 건너편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국내에서 엄청 히트를 친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에 나왔던 장소가 있는데 로맨틱한 곳이어서 다들 여기서 인증사진 하나씩은 찍으시죠. 그 바로 옆에 보트를 타고 불타바강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프라하 베니스 보트 트립이 있는데요. 역시 프라하 비지터 패스가 있으면 공짜로 입장할 수 있고 보트 타는 곳 옆에 있는 카를교 박물관도 볼 수 있습니다. 보트는 사람이 다 차야 출발하기 때문에 탑승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일단 출발하면 음료와 아이스크림도 제공되고 주어지는 이어폰을 통해 한국어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불타바강이 워낙 로맨틱한 강인 만큼 한 번쯤 탑승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관광객이 많은 구시가지만큼 맛집도 많은데요. 인근 체코 음식이 한국인들 입맛에 잘 맞아서 체코 전통 음식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천문시계 바로 앞에 있는 식당 420은 내부 인테리어가 너무 아름다워서 인상 깊었고요. 까르교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 밀넥 또한 사전에 창가 자리 예약을 해두시면 로맨틱한 저녁 식사가 가능합니다. 조금 남쪽이긴 하지만 식당 우칼랜드 역시 체코식 육회 타르타르와 맥주를 드시기 좋고요. 조금 가볍게 드시고 싶은 분들께선 체코식 샌드위치인 시스터 비스트로 가보시면 좋고 디저트나 카페 찾으신다면 추크라나 미삭, 카페 루브르도 추천드립니다. 4일차의 경우 프라하를 벗어나 교외 도시 한두 군데를 보고 오시면 좋은데요. 이때 대표적인 옵션이 체코의 경주와도 같은 체스키 크롬로프, 필스너의 본고장인 필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체스키 크롬로프는 1박 하실 수 있으면 1박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필센의 경우 당일치기 추천드리는데요. 체스키 크롬로프는 프라하에서 리지오젯이라는 버스를 타고 2시간 반 정도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어 새벽 버스를 타고 출발해 저녁 버스를 타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비구비 흐르는 불타바강을 둘러 우뚝 서있는 체스키 크롬로프 성이나 사람들로 붐비는 스브로네스티 광장이 너무 예뻤기에 뭔가 당일치기로 마음 급하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성과 광장을 제외하면 소소한 상점들 정도 둘러보는 일정인데 저는 체스키 크롬로프 특유의 한적하고 영화 세트장에 온 것과 같은 분위기가 좋아서 이왕이면 1박 하시고 조금 더 여유있게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센의 경우 프라하역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께선 체코 오셔서 필센 안 가보실 수 없죠. 필스너 우르겔 양조장 투어가 있는데 필스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역사와 원리 등을 알 수 있고 지하에 있는 거대한 저장고에서 그야말로 신선한 맥주도 마셔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필스너 우르겔 투어가 거의 8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에 맥주 투어에 관심 없다면 필센보다는 체스키 크롬로프를 더 추천드립니다. 5일차엔 프라하로 다시 돌아와 레서타운이나 구시가제에서 둘러보지 못한 곳을 추가로 보시면 되는데요.
동선이 살짝 벗어나 일정에 넣지 않았던 브르트보브스카 정원이나 언덕 꼭대기에 있는 페트린 타워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페트린 타워는 프라하 비지터 패스가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공짜로 타고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페트린 타워는 프라하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중 하나인데 정상부가 막혀있지 않고 뚫려있기 때문에 훨씬 시원시원한 전망을 보실 수 있겠네요. 페트린 타워나 브르트보브스카 정원 근처에서의 식사는 체코식 음식은 타스트 추천드리고 이제 국물 좀 먹고 싶다 싶으신 분들께는 태국 레스토랑 노이도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체코에는 베트남 이주민들이 많고 그만큼 베트남 음식도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프라하에서 이색적인 베트남 음식 드셔보시는 것도 좋죠. 실질적인 여행의 마지막 날 6일 차인데요. 이날은 뻔히 가는 곳 말고 요즘 프라하에서 뜨고 있는 힙한 지역, 힙스터 플레이스라고도 불리는 홀레쇼비체로 가보시면 좋습니다. 홀레쇼비체는 레트나 공원에서 시작되는데요. 구시가지나 레서타운과 달리 보다 도시 같은 풍경의 프라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있는 비어가든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강바람 맞으며 야외에서 마시는 시원한 맥주, 낭만이죠. 홀레쇼비체엔 힙한 카페나 샵이 많은데요. 카페 투어하듯 여유있게 커피 한잔하고 발걸음 옮겨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하면 좋습니다.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께선 근처에 독스라고 불리는 현대미술관이 있는데 유명한 열기구 작품부터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칼린스퀘어 주변부도 최근 힙해지고 있는 곳이고요. 저는 이곳에 있는 파인다이닝 스탱글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체코 다이닝 수준이 이렇게나 높구나 싶을 만큼 창의적인 플레이트와 페어링되는 와인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물론 가격도 쉽지는 않았지만 파인다이닝 좋아하는 분들께는 스탱글도 꼭 추천드리네요. 마지막 날엔 오후에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에 잠깐 나가서 쇼핑할 것들 사고 점심까지 드시고 공항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6박 8일의 체코 프라하 여행이 끝이 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일정을 늘려서 교외 지역을 더 둘러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체코는 프라하와 필센, 체스키 크룸로프 정도만 보고 가시는데 사실 동부에 또 다른 체코의 모습을 가진 모라비아 지역이 있습니다. 체코는 크게 서쪽의 보헤미아, 동쪽의 모라비아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두 지역 간 정서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 프라하가 속한 보헤미아 지역만 보고 가신다면 체코의 다른 절반은 못 보고 가시는 것과 같죠. 모라비아의 대표적인 도시인 브루노에 가셔서 지역 맥주와 와인도 드셔보시고 한결 한가로운 도시의 풍경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모라비아 지역의 드넓은 벌판을 드라이브 하신다거나 와이너리 투어를 신청해 체코 와인의 진수를 맛보시는 것도 좋죠. 또한 근교 고성에서 진행되는 체코 전통 복장 체험도 해보시면 재밌는 추억이고요. 호텔로 개발된 고성에서 투숙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날만큼은 내가 유럽의 백작이나 남작이 된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라비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도시는 미클로프인데 체스키 크룸로프와는 또 다른 느낌의 예쁜 고성을 가진 도시이니 모라비아 가신다면 꼭 미클로프까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이킹 좋아하시는 분들께선 체코 북부, 독일 국경 인접 지역에 있는 보헤미안 스위스를 가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하필 제가 간 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아쉬웠지만 날씨 좋은 날엔 스위스만큼 예쁘다고 해서 보헤미안 스위스라고 불린다네요. 보헤미안 스위스나 모라비아 지역을 둘러보실 때에는 프라하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가시면 되는데요. 좀 더 멋진 렌터카가 필요하시다면 프리미엄 렌터카 업체인 식세트 렌터카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프라하는 우리나라와 운전 방향이 같고 길도 단순하고 운전 문화도 성숙해서 운전 난이도 생각하면 가장 쉬운 수준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프라하 공항이나 프라하 기차역에서 렌터카 픽업하셔서 프라하뿐만 아니고 다양한 근교 지역 둘러보시면서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체코 여행 계획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시간엔 체코와 프라하 여행에 대한 모든 것,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쏟아내봤는데요. 예쁘고 안전하고 물가 저렴하고 맛있는 체코, 저는 아마 또 방문하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만큼 체코 그리고 프라하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라며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